안녕하세요. 황금제작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다들 보일러, 난방 많이 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보일러 잘못 틀었다가는 요금 폭탄 맞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요즘같이 영하 10도가 기본으로 떨어지는 날씨에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아껴드릴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해소하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총 6개의 방식인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보일러 설정법. 두 번째, 외출 모드에 대한 잘못된 상식. 세 번째, 수도꼭지 방향 설정하기. 네 번째, 밸브 설정법. 다섯 번째, 창문으로 나가는 열 방지하기. 여섯 번째, 난방용품 사용하기. 일곱 번째, 얇은 옷 피하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올바른 보일러 설정법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보일러 보시면 온수 설정할 때 저, 중, 고로 설정하는 칸이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따뜻한 물이 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를 설정을 해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로 하게 되면 70도 이상의 물이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세상 사람 누가 70도 이상의 물에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몸을 닦을까요? 만약 그러면 우리는 화상에 걸려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꼭 온수 설정할 때에는 저나 중에다가 두시고 본인이 엄청 뜨거운 물로 씻는 게 아니라면 저로 두고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중은 개인 차이인 만큼 본인이 사용해보시고 나는 저에 둬도 되겠다 싶으시면 저에 두시고 아니다 싶으신 분은 중에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약, 실온,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실온으로 두시면 사진과 같이 아래에 있는 온도 감지 센서에서 온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온도를 26도로 설정해 놓으면 온도 감지 센서에서 26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가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가 집안 어디에 달려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온도 조절기가 있는 곳이 외풍이 심한 곳에 있다면 보일러는 26도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스비만 계속해서 낭비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는 26도가 되고도 남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는 무조건 우풍이 심하지 않은 곳에 두어야 하며 만약 우풍이 심한 곳이라면 외풍을 최단으로 막아서 센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외풍이 심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실온에 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돌 기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온돌 기능은 쉽게 말해서 위 사진과 같이 우리 바닥에는 물이 흐르며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기능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온돌 기능입니다. 그리고 예약 기능은 온돌 기능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온돌 기능으로 온도를 마음에 드는 온도로 해놓으신 뒤 예약 기능으로 1시간에서 3시간마다 돌아가게 해놓는다면 기본적으로 온돌 기능으로 바닥은 돌려놓았고 예약 기능으로 적정 온도를 지키면서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따뜻하게 지내지만 가스비는 엄청나게 절약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두 번째, 외출 모드에 대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별로 춥지 않다 싶으면 바로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로 해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난방비 폭탄을 맞이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 즉, 이 외출 기능은 보일러가 얼지 않고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말이 무엇인지는 제 지인의 이야기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 지인이 집을 2일에서 3일 비워야 할 일이 있었는데 평소에 25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고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틀에서 3일 뒤에 집에 들어오니 아뿔싸! 집안 온도가 12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돌려도 25도가 절대 안 되었고 이틀 동안 풀로 돌리니까 그제서야 25도로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돈을 아끼기 위해 외출 모드로 설정하고 어디를 나갔다 온다던가 집을 비워버리게 되면 제 지인처럼 난방비 폭탄을 막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외출 모드는 최대한 짧은 외출에만 사용을 하시거나 가급적 사용을 지양해 주시고 예약 모드를 통하여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 설정은 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실온으로 해놓고 내가 평상시 실내 온도를 25도로 해놨다. 그런데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두었던 25도보다 2도에서 3도가 낮은 22도에서 23도로 맞춰두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가스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졌을 때에는 보일러가 돌아가는 시간이 엄청 많지만 온도가 2도에서 3도가 떨어졌을 때 원래 내가 원하는 온도로 돌아가기까지에는 시간이 정말 조금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도꼭지 방향 설정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꼭지 방향만 냉수 방향으로 해놔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들 하시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유인즉 수도꼭지를 쓰고 나서 우리가 온수 쪽으로 해놔도 보일러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 방향이 온수 쪽으로 가 있는다고 한들 난방비가 더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온수 쪽으로 가두고 보일러가 아예 다 꺼지고 나서 잠깐 손을 씻거나 할 때 이 상태에서 물을 틀게 되면 곧바로 보일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쓰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에 물은 데펴지지 않고 가스비만 나가고 손은 다 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 방향을 냉수 방향으로 해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수도꼭지 방향을 온수 방향으로 해놓는다고 난방비가 덜 들진 않는다. 그러나 온수 방향에서 짧게 물을 쓸 경우에는 따뜻한 물은 못 쓰는데 난방비만 줄창 빠져나가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냉수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른 것은 맞지만 온수 방향으로 두기만 해도 난방비가 빠져나간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밸브 설정법입니다. 여러분, 안 쓰는 방과 공간에도 계속 난방이 돌아간다면 이 난방비 또한 상당하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계실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깜빡하는 사항이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우선 안 쓰는 방에 밸브를 잠가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밸브를 아예 다 잠가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예 안 쓰는 방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그 방을 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밸브를 다 잠가 놓으면 이 밸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밸브를 잠가 놓으실 때에는 완전히 다 잠그시는 게 아닌 조금은 열어둔 상태에서 잠가 놓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아니다. 나는 진짜 저 방은 절대로 안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잠가 놓으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꼭 닫아주셔야 하는데요. 이유인즉 밸브를 잠가놓은 방의 문을 열어두면 밸브를 잠가두지 않은 곳으로 찬바람과 찬 공기가 나와 난방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섯 번째, 창문으로 나가는 열 방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창문으로 나가는 열이 무려 40%나 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점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문에다가 비닐 및 뽁뽁이 붙이기, 단열 스프레이 뿌리기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주어도 새어나가는 열의 대부분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 외풍이 잘 드는 집일수록 이 방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난방용품 사용하기. 대표적인 예시로는 러그나 카페트가 있겠는데요. 이 러그나 카페트를 깔아 놓는 것만으로도 보존되는 열이 아주 상당하다고 해요. 그렇기에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자기가 자주 다니는 공간이나 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 깔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도 난방 텐트와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는 집안 환경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얇은 옷 피하기. 여러분,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반팔, 반바지, 얇은 옷을 입으시고 난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통계에 의하면 집안에서 옷만 잘 입고 있어도 체감으로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얇은 옷을 입고 실내 온도를 26도로 해놓는다면 옷가지를 조금 더 챙겨 입고 22도에서 23도로 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인데 혹시나 겨울철에도 옷을 얇게 입고 난방을 떼시는 분들은 없길 바랄게요. 저도 알죠.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있는 게 기분이 정말 좋긴 하지만 올해와 같이 한파가 계속되고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 이 점 또한 꼭 지켜주세요. 자, 오늘은 점점 추워지는 올겨울에 난방비를 최소 2배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정말 알차게 넣은 만큼 모쪼록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아시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셔서 나중에 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답답하지 않고 익숙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같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황금제작소였으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